자, 이번 시간은 그 전공과 관련된 진로 중에서 백엔드 개발자라고 하는 부분을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론트 엔드하고 백엔드하고 분리해서 개발하는 방식, 이 중에서 이제 백엔드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영역을 개발하는 개발자인데, 보통 이제 DB 모델링을 해서 SQL을 이용해 갖고 데이터 처리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즈니스 로직이라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한다든지 업무 처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렇게 처리된 결과를 화면이라든지 이런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제 서버에 대한 서비스까지 개발하는 이런 개발자를 백엔드 개발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유사하게 이제 서버 개발자라고 하는 이런 명칭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MVC 모델에서 모델하고 컨트롤러에 대한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 MVC 모델은 다 웹이나 앱들은 다 이 MVC 모델을 적용해서 개발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좀 특징이라고 하자면 대부분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와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 언어에서 사용하는 특정 어떤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하는 것들이 이제 대부분 이렇게 전반적인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백엔드 개발자도 어떻게 좀 변화가 됐는지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백엔드 개발자라는 이런 개념이 나오기 전에는 그냥 뭐 웹 개발자, 자바 개발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물론 이제 웹 개발자, 자바 개발자라고 하는 부분도 지금도 이렇게 존재를 해요. 자, 그리고 이제 실제 처음에 나올 때는 이제 그 웹 출연을 해서 웹 화면하고 서버 쪽은 자바하고 마이크로소프트의 ASP.NET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처음에 이제 시작이 됐겠죠. 자, 그리고 어쨌든 요 때는 좀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라고 하는 이런 구분이 없이 개발자가 다 담당을 하던 시절이었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백엔드 개발자라는 용어가 나오기 시작한 것은 이제 자바 중심으로 이제 맨 처음에 나왔어요. 그래서 앱들이 나왔고, 그다음에 MVC 모델을 적용하면서 동시에 웹과 앱을 서비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었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제 뭐 DB 및 서버 서비스 개발하는 이 부분들이 역할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구현 기술은 DB, 자바, 그 다음에 특히 자바인 경우에는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가 굉장히 이제 대두가 되면서 대부분 이제 지금도 이제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거의 표준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좀 지금이 이제 2세대라고 좀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은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가 자바 외에도 다른 프로그램 언어들이 막 생겼어요. 생겼고, 거기에 맞는 또 프레임워크들이 또 제공을 막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이제 좀 프로그램 언어별로 좀 특화가 된다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이제 한 세 가지 정도로 구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바는 자바하고 스프링 프레임워크. 그리고 이제 요즘에 보면 이제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것은 각종 설정 정보들을 XML이라고 하는 곳에서 막 관리를 하는데, 물론 이제 어노테이션이라고 해서 클래스에다가 골뱅이 붙여서 표시하는 방법도 가능은 해요. 가능한데, 어쨌든 이 부분들이 굉장히 설정 정보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고 조금 복잡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좀 가벼운 스프링 부트라고 하는 부분, 그러니까 설정에 대한 부분들을 좀 가볍게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최근에 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DB. 자, 그래서 이런 기술을 알고서 그 다음에 개발하는 자바 개발자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 최근에 화두가 되는 이제 파이썬 언어하고, 그 다음에 MVC 모델을 제공해주는 이제 장고 프레임워크라고 또 있어요. 그래서 장고 프레임워크하고 DB하고 엮어서 파이썬이라는 언어로 또 이 백엔드 개발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자바스크립트. 자, 자바스크립트가 과거에 이제 우리 웹에서 그 웹페이지가 있으면 그 동적 제어, 그죠? 정적인 부분은 HTML이고 동적인 부분은 자바스크립트가 동작을 해주는 이런 역할을 했었는데, 이제 이게 굉장히 강력하게 확장이 됐어요. 확장이 돼서 웹브라우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서버 쪽에서도 동작하게 되는 엔진,
구글에서 이제 만들었는데 V8이라고 하는 자바스크립트 엔진에 대한 이런 부분들이 막 준비가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서버 쪽에서 즉 백엔드 쪽에서 쓸 수 있도록 Node.js라고 하는 놈이 서버 환경들이 만들어졌고 또 MVC 모델에 해당되는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들이 또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를 가지고도 이 백엔드 개발자 역할을 하는 부분들이 가능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뭐 프론트엔드, 백엔드라고 이렇게 딱 구분을 지을 수는 없지만 좀 유사하게 어떤 요즘에 화두가 되는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보자면 이제 2D, 3D로 주로 게임과 관련된 부분에 이제 화두가 돼서 개발하게 되는데 그리고 이제 요즘에 뭐 게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부분으로 좀 확장을 해서 개발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제 C샵이라는 언어하고 유니티 또는 이제 언리얼이라고 하는 이제 우리가 보통 게임 엔진이라고 하는데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개발하는 이런 개발자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AI 개발자도 있겠죠. 파이썬, 물론 언어가 파이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언어도 쓸 수 있는데 대표적인 게 파이썬 언어고 텐서플로우 같은 인공지능 엔진 같은 것들, 프레임워크들을 이용해서 개발하는 개발자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빅데이터 쪽에는 또 이제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래밍 언어가 있어요. 그 분산 처리하는 뭐 예를 들면 하둡 같은 거. 그 다음에 NoSQL, SQL로 하지 않고 SQL을 쓰지 않는 뭐 대표적으로 요즘 많이 쓰는 게 이제 MongoDB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프로그램 언어를 사용하는 이런 개발자들도 요즘에 특화돼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백엔드 개발자에 대한 이제 어떤 채용 유형을 좀 보자면, 첫 번째가 이제 자바 개발자죠. 그래서 자바 개발자는 수요가 가장 많아요. 수요가 가장 많고, 특히 공공개발인 경우에는 이 전자정부 프레임워크라고 하는 부분이 스프링 프레임워크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것이 이제 강제적으로 아예 표준화가 돼서 무조건 공공개발 때는 이것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상당히 이 스프링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개발하는 이 개발자가 국내 수요가 많아요. 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파이썬 개발자가 있겠죠. 그래서 파이썬 언어하고 장고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이제 MVC 모델로 해서 웹이나 앱에다가 이제 서비스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개발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또 이제 인공지능 개발까지 포함해서 파이썬 개발자가 이렇게 하기를 채용하기를 원하는 기업들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는 이 자바스크립트 언어 갖고 Node.js. 그래서 Node.js가 굉장히 요즘에 이제 강력해졌고, 여기에 각종 우리 사용을 해야 될 뭐 여러 가지 프레임워크나 라이브러리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나와서 굉장히 이제 뭐 자바스크립트가 아주 약한 개발 언어가 아니라 굉장히 좀 쉽게 그 다음에 좀 빨리 개발할 수 있는 이런 언어로서 최근에 가볍게 개발하는 부분들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MVC 모델에 충족하는 즉 웹이나 앱 서비스가 필요한 익스프레스라고 하는 프레임워크도 이제 활용을 해서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또 요즘에 이제 풀스택 개발자라고 하는 이런 또 직무로 이제 좀 많이 채용을 하려고 해요. 자, 근데 요거는 이제 결국 앞에서 얘기했던 프론트엔드나 백엔드로 분리해서 개발하는데 이 양쪽을 다 개발하는 개발자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풀스택 개발자가 좀 필요한 이유는 어떤 개발 조직의 인원이 굉장히 적으면 실제 이 일 자체가 프론트엔드 개발이 많은 경우가 있고 또 그때는 또 백엔드 개발량이 적은 경우가 있고 이게 이제 항상 일정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양쪽을 다 할 수 있는 이제 멀티플레이어, 그죠? 멀티플레이어 역할을 하는 이런 개발자들을 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통상 이제 스타트업 기업, 처음 신생 기업이나 좀 중소기업에서 좀 필요성을 많이 느껴서 이런 개발 능력이 있는 개발자들을 채용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개발에 대한 부분도 어떤 특정 프로그램 언어하고 특정 프레임워크를 활용을 하게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프론트엔드하고 백엔드의 어떤 조합 형태대로 개발자들을 이제 채용을 하는 이런 것들이 유형이고요.
또 이제 우리 개발 업체들에 가면 특정 프로그램 언어나 특정 프레임워크만 써서 개발하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언어, 그다음에 여러 프레임워크를 막 이렇게 써야 되는 이런 상황들도 발생을 해요. 그래서 좀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발자들을 좀 기업들이 욕심을 내서 원하는 게 현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풀스택 관련해서 웹이나 앱 개발자 채용 유형을 보면 앞에서 이제 주로 서버의 프로그램 언어 중심적으로 이렇게 좀 형성이 돼서 유형이 나눠져요. 그래서 자바 중심으로 그다음 파이썬,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좀 나눠졌고 이렇게 뽑고자 하는 그 어떤 업무의 특성들도 좀 존재를 하고 있어요. 자, 먼저 자바 중심으로 이 풀스택 개발자를 뽑겠다라고 하는 데들 보면 일반적으로 이제 웹이나 앱 개발하는 이런 쪽을 해서 해당이 되고요. 그러다 보면 백엔드는 뭐 자바, 그다음에 스프링 프레임워크, DB, 그다음에 프론트엔드 쪽은 요즘에 이제 그 굉장히 화두가 그 전에 쓰던 뭐 좀 jQuery가 이제 점점 추세가 사용되는 추세가 떨어지고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특히 여기 있으면 리액트, 앵귤라, 표 이 중에서도 이제 리액트가 굉장히 인기가 있죠. 그래서 요거랑 조합해서 요거를 다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요즘에 최근에 많이 뽑습니다. 자, 물론 뭐 이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로 다 지금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일부 JSP, 그죠? 프론트엔드는 JSP로 개발하면서 이 백엔드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개발자를 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이 JSP로 그냥 개발이 아니라 UI 개발 도구로 개발하는 개발자를 또 원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파이썬 중심으로는 주로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된 개발하는 쪽에서 이런 풀스택 개발자를 좀 많이 요구를 해요. 그래서 백엔드는 파이썬 언어, 장고 프레임워크, DB. 그 다음에 이쪽은 이제 대부분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대부분 요즘에 요구하는 게 추세입니다. 추세예요. 자, 그다음에 또 뭐 부가적으로 인공지능 개발까지 그 인공지능 모델링도 하고 이런 부분까지 원하는 경우도 존재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자바스크립트 중심으로 하는 부분들은 요즘에 이제 스타트업 기업들이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굉장히 쉽고 빠른 개발이 좀 가능하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거에 비해서 물론 요 자바에 비해서 파이썬도 라이브러리나 프레임워크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제공을 잘 하고 있고요. 자바스크립트도 굉장히 많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제공을 하고 있어서 좀 대부분 좀 스타트업 신생 기업들이 빨리빨리 개발을 하고 싶을 때 이때 자바스크립트 풀스택 개발자들을 좀 많이 원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자바스크립트 언어, 노드.js, 익스프레스 프레임워크, DB,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 자, 그래서 물론 프론트엔드 개발 프레임워크를 거의 요 세 개는 대부분 유사성이 굉장히 많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용하는 빈도수는 리액트가 제일 많이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장 이 셋 중에 나중에 이렇게 등장을 했지만 또 요즘에 최근 굉장히 쉽고 좀 빠른 개발을 할 수 있다라고 해서 뷰가 두 번째, 그 다음에 앵귤라가 세 번째로 실제 사용의 어떤 인기가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